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매 취하 무조건 해줘라 라는 제목으로 경매 취하 요구 시 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진행 중간에 갑자기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입찰하여 매각 즉 낙찰되었는데 취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당황되겠죠.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요령에 대하여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매 취하의 뜻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취하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행위, 즉 경매가 신청되었지만 경매 신청이 아예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 취하 방법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취하서를 내면 취하가 됩니다. 경매 진행 중간에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죠. 경매 취하의 시기는 낙찰자가 잔금을 내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매 개시 결정 이후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경매 신청자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고 경매 취하가 결정되면 즉시 경매는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들 입찰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일단 낙찰이 되고 나면 낙찰자 즉 매수인 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낙찰자가 대금 납부 기한 안에 잔금을 못 냈을 때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잔금을 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낙찰이 되고 난 후 취하가 들어온 경우는 낙찰자가 취하 요구에 동의를 해줄 수도 있고 그냥 잔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취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낙찰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취하 요구가 들어온 경우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전적으로 낙찰자의 권한이란 얘기지요. 이때 낙찰자가 취하 요구에 동의를 해주면 낙찰을 포기한 것이고 입찰 당시 법원에 냈던 입찰 보증금 10%에 대하여 법원에 보관된 날만큼 법정 이자만 돌려받고 경매는 종결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 해주고 잔금을 낸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대하여 낙찰이 되고 난 후에 잔금을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매 취하가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 무조건 취하 요구서에 동의를 해주는 게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취하를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익적 측면에서 낙찰 후 길어야 한 달 반 안에 초단타 투자로 사례금을 통한 상당한 고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상당한 고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낙찰 후 취하 요구에 동의를 해줄 경우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떼주어야 하는데 이때 그냥 떼줄 수는 없죠. 물론 그냥 떼줄 사람도 어쩌다 있겠지만 대개는 어느 정도 사례금 얘기가 오고 갑니다. 이때 사례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갑자기 생긴 일이라 상당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와 관련하여 이런 경우 개인 간 합의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사례금 액수의 객관적 근거를 매매 계약을 해지할 때와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될 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 즉 2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경매 취하의 경우는 채무자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사이에 빚을 갚거나 하는 어떤 사정이 생겨 채권자 쪽에서 먼저 낙찰자, 즉 물건을 사는 매수인에게 취하 요구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 매매에서 계약 후 매수인이 잔금을 주기 전에 주인 측에서 어떤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경매 취하 시 사례금은 얼마를 달라고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낙찰자가 먼저 입찰 보증금의 2배 안에서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입찰 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사례금으로 2천만원 안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절반인 1,000만원 정도만 받을 수도 있지요. 그것도 낙찰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례금은 영수증을 써주지 않는 조건으로 가급적 계좌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만일 상대방 측에서 사례금이 너무 많다거나 영수증을 써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 도저히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그냥 잔금을 내겠다고 얘기하고 잔금을 내면 됩니다. 자, 이때 좀 전에 예를 든 바와 같이 입찰 보증금 1,000만원을 내고 낙찰된 후 한 달 만에 취하 요구가 들어와서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기로 합의가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입찰 당일 법원에 냈던 입찰 보증금 1,000만원은 법원에 보관된 날만큼 법정 이자와 함께 법원에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사례금 1,000만원은 상대방으로부터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만원만 투자하고 한 달 내로 1,000만원을 번 셈이 되고 수익률은 월 100%, 연수익률로 치면 1,200%가 됩니다. 초단타 투자로 짧은 기간 안에 실로 엄청난 수익을 본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매 취하에 동의를 해줬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헛고생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경매 취하가 반대로 엄청난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다시 투자하고 일부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용돈으로도 쓴다면 이것이 바로 경매의 매력 아닐까요? 그래서 경매 취하는 되도록이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투자 목적이면 더욱더 당연히 경매 취하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수요 목적이라도 경매 취하가 들어온 경우 일단 동의를 해줘 단타로 고수익을 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다른 물건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만일 시간이 없는 실수요자의 경우는 급매 물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사면 됩니다. 단 이때 인근 지역에 급매 물건이 없거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그때는 경매 취하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 실무를 하면서 취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하여 입찰을 미리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정가 대비 신청자의 청구 금액이 적은 경우는 경매 취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리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취하가 될지 안 될지는 경매를 해봐야 합니다. 취하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현실적으로 개찰 결과 취하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취하 가능성이 높든 낮든 투자 목적에 맞게 적정 수익을 보고 꾸준히 입찰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경매 취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평소에 참고하셔서 경매의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매 취하가 들어왔을 때의 대처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